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유정이고요. 집현전 중급반 사조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의 구성원들은 김웅엽님, 민진호님, 신재웅님, 그리고 저까지 총 4명이고요. 이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공부하고 토론해온 내용들을 공유해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조는 알버트라는 모델을 공유하고 싶은데요. 모델의 탄생 배경, 그리고 아키텍처를 함께 공부하며 뭔가 이런 부분 재밌었다, 이런 부분 흥미롭다 하는 것들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알버트는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라이트한 버트예요. 그래서 버트 베이스 모델이고요. 버트보다 조금 더 라이트한 버전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왜 이 라이트한 버전이 나왔고 또 어떻게 라이트해지면서도 좋은 성능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같이 보시죠. 잠시만요. 제가 포인터를 형광으로 하고. 네. 저희는 총 4가지 목차가 있는데요. 오늘은 알버트 논문의 흐름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주차 버트 발표를 들었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핵심은 알버트가 이제 버트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 그리고 그 변화들이 왜 필요했나, 그리고 어떻게 그런 변화들을 가져왔나, 이걸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Abstract Introduction에서는 한계점, 문제점, 모델 아키텍처에서는 어떻게 해서 버트에서 알버트로 개선 방안이 있었는지, 세 번째 이제 어떤 실험들을 해가지고 성능을 비교했는지, 마지막으로는 논문에서 나온 디스커션으로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Abstract Introduction 파트부터 같이 가봅시다. 알버트 논문에서 가장 이제 서두로 던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나은 NLP 모델을 얻기 위해 꼭 반드시 이게 규모가 큰 모델이 필요한가? 한마디로 좋은 NLP 모델은 무조건 큰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 질문이 나온 이유는 기존의 프리트레인드 모델 발전 특징 때문인데요. 대규모의 메모리를 더 이렇게 많이 구축하고 또 더 많은 파라미터 학습에 초점을 두면서 이제 카파시티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이러면 성능은 좋은데 너무 컴퓨테이션 코스트가 투머치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부담스러워졌다고 봐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모델이 커지면서 성능이 좋아지는 건 뭐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거과 더불어서 또 이제 성능이 그렇게 썩 일관성 있게 좋아지진 않더라. 힘든 부분들, 챌린지들도 있더라. 네. 해서 이런 알버트의 한계점 지적, 이 첫 번째가 나왔습니다. 챌린지 1은 메모리 디그레데이션인데요. 네. 히든 사이즈가 이제 레이어의 수죠. 히든 사이즈가 레이어의 수인데 버트 라지랑 이제 버트 엑스 라지를 비교해 봤을 때 버트 엑스 라지가 이제 버트 라지보다 히든 사이즈가 2배나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버트 라지랑 엑스 라지를 보면은 엑스 라지의 그 빨간 점선이 버트 라지의 파란 실선보다 밑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수의 관점에서 레이어가 너무 많아지면 모델 성능이 떨어지기도 한다. 여기 구체적인 예시가 여기 2배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히든 사이즈가 2배나 많은데도 많기 때문일지 모르죠. 네. 그래서 이 베스트 랭귀지 모델 애큐러시 그 정확도 자체는 실질적으로 버트 X 라지가 버트 라지보다 밑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적합의 신호도 없이 그냥 성능의 하락함을 보면서 저희는 레이어의 관점에서 너무 레이어가 많이 쌓이면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accuracy에서 좀 힘든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챌린지 1은 이제 그거였고 두 번째는 out of memory입니다. 이건 뭐냐면 모델의 크기가 메모리량에 비해 큰 경우,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그 감당할 수 있는 카파시티보다 모델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 out of memory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저희가 막 TPU 막 이렇게 128기가 이런 거 V3 사용할 수 있으면 문제 없을 수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뭐 GPU를 사용한다면 다음과 같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인풋 시퀀스가 커지면서 네. 인풋 시퀀스가 384, 512 이렇게 되니까 맥스 배치 사이즈가 이제 0으로 뜨죠. 그래서 단 한 개의 문장에 대해서도 인프런스가 불가해진다. 한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따라가기가 좀 어렵다라는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문제는 too much training time. 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여기 TPU 썼을 때는 4일 걸리는데 GPU를 V백을 쓰면은
버트 베이스는 5 or more days, 그리고 버트 라지는 8 or more days 이렇게 되는데 심지어 여기 밑에 거 버트 라지는 64기가 필요해요. GPU가 V100이. 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조금 현업에서 쓰기가 이렇게 제깍제깍 바뀌기가 쉽지 않겠다 이 생각은 할 수 있고요. 알버트가 근데 이거보다 1.7배 정도 빨랐다라고 네, 결과적으로 미리 스포를 좀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알버트라는 모델이 결국 만들어졌을 때 맹점은 가장 큰 이점은 설계 시에 굉장히 라이트해졌다. 이거고요. 동시에 조금 더 모델 다운사이징이 되면서 동시에 스코어를 조금 더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금 유의미한 태스크 스코어가 레이스 태스크 스코어인데요. 뭐 글루나 스쿼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버트라는 기준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넘었다 볼 수 있지만 레이스에서는 조금 많이 잘했습니다. 레이스는 어떤 태스크냐면 이게 중국 청소년들 대상으로 중국 12살부터 18살 사이 청소년들한테 영어 시험 문제 해주는 그런 데이터셋인데 네, 그래서 머신 리딩 컴프레hension 그 리딩 컴프레hension 어떻게 보면 저희 수능 영어 같은 거죠. 이걸 얼마나 잘 읽냐 이 태스크에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였다. 라고 미리 좀 이것도 스포를 드립니다. 이제 모델 아키텍처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메소돌로지는 우선 버트보다 가볍게입니다. 그래서 모델의 크기는 줄이되 성능 높이자라는 기본 아이디어가 있고요. 이건 세 가지 방법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Factorized Embedding Parameterization,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크로스 레이어 파라미터 쉐어링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여기 위에서 라이트 앤 스트롱 버튼인데 라이트에 속하는 첫 번째 두 가지는 라이트에 속하는 메소돌로지고요. 세 번째는 이제 스트롱 조금 더 성능을 높이자에 속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부터 가보면 인베딩 벡터, 인베딩 디멘션을 조금 팩토라이즈 했다. 그래가지고 뭔가 디멘션 관점에서 좀 효율적으로 축소했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파라미터. 그 모델 이제 매 스텝마다 리뉴됐던 파라미터가 쉐어되면서 여기서도 좀 사이즈를 축소할 수 있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이제 성능 높이는 관점에서는 여기 인텔 센텐스 코히런스 로스 이 문장 간의 뭔가 연관성 같은 것들을 좀 더 잘 측정하면서 성능을 여기서 높였구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Factorized Embedding Parameterization부터 가볼게요. 기본적으로 이 방법론의 키워드는 디멘션입니다. 정보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로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셀프 어텐션 블럭을 쌓아가면서 만들어진 GPT나 버트 같은 모델들에는 항상 residual connection이 있죠. 그래서 입력이 주어지는 이 초록색 박스 여기 워드 임베딩 디멘션 수가 다음 레이어의 셀프 어텐션 블럭에서도 유지되고 그 다음 레이어에서도 유지되고 이래서 디멘션 수가 끝까지 유지가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 디멘션 수까지 유지가 되는데 핑크 블럭까지 유지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디멘션이 너무 작으면 정보가 담는 공간이 너무 작다는 문제, 크면은 연상량이 증가하고 또 모델 사이즈가 증가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제 적절한 디멘션 사이즈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걸 이제 보실 수 있고요. 네, 생각해보면 이제 레이어를 쌓아가면서 좀 하이 레벨의 의미론적으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이 딥러닝에서 레이어를 쌓는 거니까 그러면 디멘션을 어떻게 하면 적당히 줄여가지고 정보 값을 잘 담기게 해볼까라는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줄였냐 하면 그 스포일러를 좀 드리자면 이 버트에서 가진 정보 값을 나눠서 이렇게 줄였다가 나중에 불렸다. 그래서 뭔가 디멘션은 자체는 줄었는데 정보값은 많이 손실되지 않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버트 같은 경우에는 포지셔널 인코딩과 워드 임베딩 벡터를 이제 같은 사이즈의 디멘션에 담아서 I am a student가 있으면 총 이 4개의 단어에 대해서 또 4차원의 벡터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알버트는 워드 임베딩 벡터를 주기 전에 여기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 untying the word piece embedding size E from the hidden layer size H 이 컨텍스트를 포함한 히든 레이어에서 워드 임베딩 디멘션을 따로 분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 어떻게 가능했냐면 레이어를 한 개 추가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E 곱하기 H 매트릭스, 여기 있는 E 곱하기 H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선형 변환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인베딩에 해당하는 이 2차원 벡터가 4차원으로 나중에 늘어나면서 부족했던 정보들을 채워주고요. 또 동시에 이 공식들이 이제 논문에 나오는 건데 저희가 숫자는 저희 팀원분들이 이제 같이 채워주셨고요. 이렇게 보면은 정보 사이즈는 결과적으로 비슷해지는데 정보는 다 채워지는데 이 디멘션 계산하는 것에서 굉장히 효율이 생긴다라고 봐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Factorized Embedding Parameterization은 워드 임베딩 디멘션과 히든 스테이트 디멘션을 분리해서 첫 임베딩 벡터 디멘션 사이즈를 경량화한 것입니다. 네, 두 번째 경량화 비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저희 크로스 레이어 파라미터 쉐어링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좀 같은 파라미터를 쓰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은 파라미터를 쓰겠다는데 첫 번째는 sharing feed forward 네트워크. 한마디로 이 보낸 거를 다시 넣겠다. 그래서 아웃풋이 다시 인풋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좀 재기적인 흐름이 있고요. 두 번째 쉐어하겠다는 거는 어텐션 연산에 쓰이는 키 쿼리 밸류 값을 공유하겠다입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 블럭에서 학습해야 되는 기본적인 파라미터가 키 쿼리 밸류 세 가지인데 각 헤드 밸류 이제 이 세 가지의 멀티 헤드 선형 변화 매트릭스가 또 생기고요. 또 그거에 나온 아웃풋을 컨캣한 매트릭스 이 두 가지 매트릭스가 실질적인 학습의 주체잖아요. 근데 이 셀프 어텐션 블록이 쌓이면서 각각 컨캣한 매트릭스를 갖게 되고 또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블록이 다 다른 매트릭스를 갖게 되면서 생기는 그런 비용들을 좀 줄여보자라는 게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결과를 좀 보여드리자면 not shared는 이 비법을 적용하기 전이에요. 이 메소돌로지를 적용하기 전인데 all shared는 훨씬 파라미터 수가 이렇게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E는 워드 임베딩 벡터 디멘션 얼마나 임베딩 할 건지 그런 거고요. 그래서 not shared에서 all shared, not shared에서 all shared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고 또 스코어를 보시면 82.3에서 79.8, 81.6에서 80.1 이런 식으로 nearly affected. 그래서 컴프로마이즈가 조금 있지만 파라미터를 공유해도 크게 성능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이드 이펙트라기보다는 이제 장점으로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게 버트 라지랑 알버트 라지를 비교했을 때 각 레이어의 인풋과 아웃풋 임베딩의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걸 어떤 지표로 봤냐면 L2 디스턴스랑 코사인 시밀러리티라는 지표로 봤어요.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 임베딩의 차이가 굉장히 하나의 그런 평형점을 찾아서 가고 있다. 이렇게 그래프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퀄리브리엄 포인트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논문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Transition from layer to layer are much smoother than for Albert than for Butt. 그러니까 레이어에서 레이어로 트랜지션 하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스무스해졌다. 그래서 이퀄리브리엄 포인트가 여기서 장점으로 안정에 기여한다라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효율화 관점을 봤고요. 이제 어떻게 해서 성능을 조금 더 높였는지 보겠습니다. Sentence Order Prediction 같은 경우에는 알버트에서 제안하는 새로운 변형된 변형된 형태의 문장 레벨 Self-Supervised Learning Pre-trained Task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버트에 있었던 중요한 태스크였던 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했다. 보시면 되는데 버트에서는 그럼 뭘 썼냐? 버트에서는 SOP가 아니라 NSP를 썼습니다. Next Sentence Prediction. 그래서 다음 문장을 예측하는 거예요. 다음 문장 예측하는 걸 썼는데 이게 이제 후속 연구들에서 이게 실효성이 있나 하고 의심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없이 그냥 베스트 랭귀지 모델만 썼을 때도 그다지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토픽 프리딕션이랑 코이런스 프리딕션 이런 걸 했었는데 알버트에서는 거기서 한 단계 나아가서 인터 센텐스 코이런스를 한번 파악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럼 인터 센텐스 코이런스가 뭐냐? 그럼 문장 간의 연결성인데 근데 그 연결성이 문장 A, 문장 B 이 두 개를 같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사과가 맛있다. 그래서 사과를 샀다. 이런 문장 두 개가 있는데
연속된 두 세그먼트를 이제 포지티브 샘플로 보고 뭐 그래서 그래서 사과를 샀다. 사과가 맛있다. 이렇게 보면은 네거티브 샘플로 보는 거죠. 이렇게 두 문장 사이 순서를 바꿔서 올바른 순서인지 예측하는 것을 바이너리 태스크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NSP는 너무너무 쉬웠다라는 뭔가 그런 한계점을 여기서 조금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세 가지 방법론들을 봤는데요. 넘어가기 전에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의 라이트해지는 방법론이 있었고 이 세 번째 거가 성능이 좋아지는 방법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테이블 2는 테이블 1은 버트와 알버트를 비교한 이제 건데요. 파라미터 쉐어링도 버트는 false, 알버트는 true. 왜냐면 저희가 2번에서 봤었죠. 2번 메소돌로지에서.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파라미터가 버트는 베이스 모델이 108, 라지가 334인데 알버트는 XX 라지도 235다. 그래서 상당히 그 파라미터가 많이 작아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메소드가 좀 통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베이스 모델은 이제 버트에 비해서 알버트가 9배 작고 라지는 이제 18배 작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파라미터 efficiency가 알버트 설계의 가장 핵심으로 보이고요. 여기 밑에 이제 텍스트는 실험 설계, 어떤 환경에서 실험을 구축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XX 라지, 알버트 XX 라지가 버트 라지랑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은데, 알버트 XX 라지가 버트 라지보다 성능도 좋고 파라미터도 적다. 거의 파라미터가 버트에 비해서 70%, 네, 다운된 게 아니라 버트의 70%, 버트 라지의 70%이라고 볼 수 있고 속도도 0.3이니까 거의 3배 빠른 거죠.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적은 파라미터로도 성능이 크게 개선됐다. 그리고 시간이 단축됐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저는 흥미롭게 봤던 게 여기 레이스 데이터셋에서 점수 차이인데요. 알버트 XX 라지가 딴 거는 뭐 2점, 2점 정도 차이 나는데 레이스는 5점이나 더 잘해요. 그리고 네. 이걸 보면은 레이스라는 데이터셋의 특징이 머신 리딩 컴프리hension을 조금 리딩 컴프리hension 얼마나 이 독해력을 가지고 있냐라는 관점에서 알버트가 굉장히 이점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 메소돌로지별로 어떻게 효과가 있었는지 보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 인베딩 파라메터리제이션 네. 인베딩 매트릭스를 이렇게 디멘션 나눈 것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not shared와 all shared 이게 어떻게 스코어가 다른지 볼 수 있는데요. not shared에 비해서 all shared는 지금 죄송해요. not shared에 비해서 all shared는 파라미터가 기본적으로 훨씬 적죠. 네, all share 했으니까 파라미터가 적어졌는데 거의 뭐 한 9분의 1배 정도 되는 거 9분의 1, 8분의 1배 정도 되는데 또 스코어는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이 128일 때, 이가 128일 때 가장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향후 모든 설정에서는 이 128, 알버트에서 all shared 이 128로 보통 사용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128이지 항상 저것만 사용하지? 하면 내 성능이 가장 잘 나왔기 때문이다. 네,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메소돌로지 체크는 크로스 레이어 파라미터 쉐어링인데 그래서 이가 128일 때랑 768일 때 이렇게 두 가지로 갈려서 나오고 있고요. 올 쉐어드에서는 두 조건 모두에서 성능이 좀 하락했던 걸로 볼 수 있어요. 올 쉐어드 보시면 파라미터가 여기 있고 성능이 조금 하락을 했지만 네, 성능이 조금은 하락했죠. 그 나시어드에 비해서 3점 정도 하락을 했고 여기서도 1.5점 정도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128일 때는 하락이 뭐 그다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8을 이는 128을 종종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또 SOP 태스크에서 이제 어떻게 학습을 잘 했냐인데 버트가 NSP를 썼고 알버트가 SOP를 썼잖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 태스크 둘 다 잘할 수 있는 모델이 가장 좋은 건데 여기 태스크에서 NSP를 할 때 NSP는 90점이 나와요.
근데 SOP를 할 때 NSP는 52점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SOP는 반면에 NSP를 해도 78.9가 나오고 SOP를 해도 86.5가 나온다. 그래서 보시면 average가 이렇게 나오는데 SOP가 커버할 수 있는 태스크가 조금 더 많다라고 봐주실 수 있습니다. 특히 NSP와 SOP 사이에서는 네, 그렇고요. 이 NSP로 학습 시 다양한 문장관 태스크 결과는 좋지만 SOP가 훨씬 그 성능이 높다. 네. 그래서 이거 마지막 거는 트레이닝 타임을 갖게 줬을 때, 뭐 예를 들어 얼마 정도 시간을 딱 일정하게 줬을 때 어떻게 되냐인데 알버트 XX 라지가 버트 라지보다 에버리지가 높아요. 네, 그래가지고 보시면 아무래도 파라미터 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인베딩 매트릭스도 작아지니까 그만큼 더 효율이 난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레이스에서 5.2% 그 포인트, 5.2% 포인트나 더 높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디스커션인데요. 알버트 XX 라지는 버트 라지보다 조금 더 작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네, 충분히 증명이 됐지만 더 큰 구조로 인해서 계산 비용이 발생을 하기도 한다라는 그 이제 논문 저자들의 디스커션 포인트가 있었고요. 특히 따라서 스파스 어텐션과 블럭 어텐션을 도입해서 이제 알버트 트레이닝과 인퍼런스 속도 향상을 조금 더 앞으로는 집중해서 해보고 싶다. 그리고 추가적인 레프레젠테이션 성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은 연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 한번 찾아봐라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SOP가 Language Representation 성능 향상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아마 레이스 데이터셋을 좀 잘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뭐 셀프 슈퍼바이즈 트레이닝 로스 중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배제하지 않겠다. 이 정도로 디스커션을 마무리 지으셨습니다. 네. 네, 이상 그 중급 4조 알버트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